자, 첫 번째 경기 중국 대 사우디. 자,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수비수 1명 결장. 자, 그에 반해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중국이 직전 경기 이제 일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7대0 대패를 당했고, 그리고 일본 상대로는 뭐 유효슈팅 하나도 만들지 못하며 이제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전력, 뭐 경기력 모두 다 이제 체급차가 확실히 좀 느껴졌던 그런 좀 지난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후반에 또 PK도 또 놓치면서 이제 좀 결정적인 기회를 좀 잘 살리지 못한 그런 좀 지난 경기에서의 그런 사우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뭐 양 팀 다 확실히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아리아 하트 수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추천표 부탁드려요. 그리고 수아님 3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로 오늘 이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이고, 적중 축하드립니다, 수아님. 네. 지금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따로 이제 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. 자, 일단 뭐 경기 항상 봤을 때 이제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뭐 사우디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. 자,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좀 중국에 비해서 뭐 사우디가 뭐 경기 운영 그리고 뭐 조직 면에서 더 좋고, 그리고 이제 뭐 공수 밸런스도 이제 더 낮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들을 좀 토대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사우디가 원정이라고 해도 뭐 중국 상대로 이제 좀 조율할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게다가 뭐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이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상대로 좀 제공권에서도 이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코너킥 같은 좀 세트피스에서도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중국이 좀 홈이라는 점이 좀 약간 걸리긴 해요. 네. 다만 근데 지금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지금 사우디가 좀 중국에 비해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고,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한테 대패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사우디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사우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사우디 승보는 경기.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준 언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만 대 한국. 자,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권경원 그리고 김문하 선수가 좀 결정 중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체제 아래에서 이제 뭐 첫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약체인 팔레스타인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네. 일단 뭐 선수들이 좀 제 기량을 못 보인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술 자체가 좀 특성이 없었고, 그리고 좀 선수 개개인의 기량으로 좀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맞물리면서 결국 좀 심각한 결과를 좀 초래하게 좀 되었죠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홍명보 체제에서의 그런 지금 한국은 좀 지난 경기에서 좀 실망감 좀 많이 주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홈에서 뭐 팔레스타인 상대로도 지금 이기지 못한 한국이 이제 오만 원정에서 좀 결과를 낼 거란 기대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워낙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좀 중동 홈이 워낙 좀 빡세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도 솔직히 한국이 그렇게까지 좀 쉽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는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죠.
자, 그리고 뭐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이제 뭐 이라크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1대 0으로 지긴 했지만 경기력에서는 더 이제 우세했고, 그리고 득점 기회도 이제 이라크에 비해 이제 좀 많이 만들며 이제 저력 있는 좀 모습을 보였어요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이라크 상대로도 이제 그것도 원정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인 그런 오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만 상대로는 한국이 조금 더 약간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뭐 이제 한국이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충격적인 결과를 좀 받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정신무장을 하고 뭐 이번 경기부터 좀 잘 좀 풀어갈 수 있다는 뭐 가능성도 있긴 한데, 근데 냉정하게 뭐 이제 그런 점 좀 제외하고 뭐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솔직히 뭐 한국이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란 기대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. 예. 그쵸.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오만이 좀 대등한 경기를 치러도 좀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국이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, 그리고 오만이 좀 충분히 좀 비빌 수 있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오만 2프랜승을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그래도 가져간다고 하면은 오만 네 2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오만 2프랜승 쪽 보거나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확실히 뭐 이제 좀 한국이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전술적으로 좀 이제 개선이 좀 되면서 뭐 이번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좀 할 수도 있긴 하지만, 냉정하게 뭐 현 시점만 봤을 때는 그런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은 2.0 프랜승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, 네, 어느 반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5만 대 한국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바레인 대 일본 경기. 자,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전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일단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는 뭐 6월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이제 비거나,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호주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는 등 종종 좀 이변을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뭐 바레인이 좀 생각보다 좀 상대팀의 좀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고, 그리고 그렇게 좀 버티면서 종종 한 번씩 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잘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제 직전 이제 좀 호주전처럼 오히려 좀 역배를 좀 터뜨리며 이제 이기는 좀 경우도 지금 보이고 있죠. 네. 자, 아무튼 계속해서 좀 이변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좀 최근에 좀 바레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만 뭐 이런 좀 바레인이라고 해도 역시 뭐 약팀이다 보니까 좀 강팀들 상대로는 항상 좀 점유율에서 많이 밀렸어요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일본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. 네. 일단 뭐 전형적인 이제 뭐 강팀 대 좀 약팀의 그렇죠 경기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,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물론 뭐 이제 바레인이 좀 최근 좀 호주와 이제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뭐 좋은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,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 두 팀보다는 더 체급이 높고, 그리고 이제 뭐 공격 옵션도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바레인이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 한들 좀 일본의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. 네, 자, 게다가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미토마까지 복귀를 하면서 확실히 좀 측면에서의 파기력이 좀 더 강해졌다 보니까 이런 좀 일본 상대로 이제 바레인이 좀 이변을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이제 양 팀의 좀 전력 및 체급차가 좀 워낙 크게 나고, 그리고 일본의 지금 공격 흐름도 지금 최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이제 조합해서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일본이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, 일본 승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일본 승에 뭐 1엔드 기준 마인승만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핀란드. 자,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링엄, 그리고 홀파머, 그리고 필포드, 그리고 이제 와킨스가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확실히 좀 뎁스가 좀 두꺼운 그런 좀 잉글랜드라고 해도 좀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전력 누수는 좀 큰 편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
자, 일단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게이트 이제 감독이 이제 8년 만에 떠났고, 그리고 이제 임시 감독이 이제 카슬리 체제에서 첫 경기를 치렀는데, 이제 뭐 아일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나름 좀 캐주얼 스타트를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아일랜드전에서는 뭐 경기가 거의 이제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흘러갔고, 그리고 초반에 이제 잉글랜드가 빠르게 좀 두 골을 넣은 이후 이제 완급 조절하며 무난히 좀 경기를 끝마쳤습니다. 저 확실히 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감독 문제가 좀 크다고 좀 느껴질 정도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라고 보인 그렇죠 잉글랜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상대로 이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개 또한 많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전에 뭐 이제 그리스와 이제 핀란드 경기 이제 분석과 같이 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핀란드가 훨씬 좀 공격에서 좀 힘을 좀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좀 저조한 공격력을 보였었죠. 네. 그렇죠. 자 아무튼 네,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.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좀 잉글랜드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. 그리고 이제 직전 좀 아일랜드 전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핀란드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며 일방적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경기 역시 확실히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. 자 게다가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롱볼 위주의 좀 공격 전개가 주일 정도로 이제 공격이 단조롭고, 그리고 이제 그리스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전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잉글랜드 진영으로 좀 넘어와 공격을 전개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뭐 충분히 좀 잉글랜드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렇죠. 자 확실히 좀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업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사임 후 첫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인 그런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충분히 좀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갈 만한 그런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잉글랜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잉글랜드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네 1엔디 기준은 뭐 배당이 조금 낮긴 해도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3.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좀 핀란드가 잉글랜드 상대로 좀 득점을 올리기는 많이 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뭐 언더까지도 보는 경기다,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조지아.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자 그리고 짐시티가 결장, 그리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어려운 팀들 상대로 이제 좀 승리를 거두며 순조로운 좀 출발을 보였습니다. 네. 일단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,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체코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다. 그러니까 확실히 두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고 이제 만난 그런 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이전에 비해 이제 좀 공격 전개가 좋고, 그리고 좀 패턴도 나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은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.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홈에서 이제 알바니아가 더 약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는 보지만, 지금 뭐 주축 포워드인 그런 브로자의 결장과 더불어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좀 포워드인 우준이의 그런 좀 부진도 어느 정도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포워드 라인에서는 조지아에 비해 좀 열세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브로자의 좀 결장도 어느 정도 알바니아한테 좀 클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우준이도 지금도 기량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좀 아사니 위주로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는데, 아무래도 이제 아사니와 그리고 이제 조지아의 좀 포워드인 좀 흐비차, 뭐 이제 미코타제랑 좀 약간 좀 견준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포워드 라인에서는 알바니아가 좀 많이 열세인 상태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
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, 그리고 뭐 전반적인 지금 뭐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도 솔직히 뭐 조지아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점을 다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충분히 뭐 조지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. 네. 물론 뭐 이제 알바니아가 확실히 좀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,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뭐 알바니아가 솔직히 뭐 저는 뭐 조지아가 조금 더 좀 높은 레벨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고, 그리고 알바니아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뭐 전력 면에서도 뭐 조지아에 비해 좀 밀린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조지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그냥 내 조지아 프랜스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지아 프랜스 보는 경기 2.5 기준은 이건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대 보스니아. 자, 일단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드닥이 결장, 그리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라시니치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헝가리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독일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2골을 넣었지만 대려 좀 5골을 실점하며 이제 5대2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양팀 다 이제 좀 네이션스 리그 좀 첫 경기부터 이제 좀 대패를 하고 이제 만나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물론 이제 양팀 다 좀 직전 경기에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, 그래도 지금 헝가리보다는 보스니아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일단 뭐 4월에 지금 뭐 바르바레즈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보스니아의 그런 좀 공격력이 이전보다는 나아졌긴 했지만,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크게 좀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여전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긴 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보스니아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그리고 이런 지금 긴 연패 중인 보스니아와 달리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선 경기 포함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리고 대회에서도 홈에서는 유독 좀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보스니아 상대로 홈에서 좀 충분히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확실히 좀 헝가리가 원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뭐 고민이 됐을 텐데, 그래도 홈 헝가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보스니아 상대로는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조직력이 많이 떨어지고, 그리고 수비 밸런스도 무너진 그런 좀 보스니아가 어제 홈 헝가리 상대로는 이변을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헝가리 사이드 보도록 하고,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 신오바. 아무튼 네,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독일. 자,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만, 그리고 프림퐁, 그리고 반더벤이 결장. 자,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크루가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 좀 아직까지 출전 여부가 좀 이제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자,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최근에 뭐 독일에서는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많죠. 이제 뭐 크로스, 뭐 이제 노이어, 그리고 이제 뭐 긴도아, 이제 밀러와 같이 확실히 좀 국대 은퇴를 한 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질 그런 현재 좀 독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이제 은퇴 선수들에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렸네요. 자, 일단 뭐 양 팀 다 이제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이제 강팀의 면모를 보였고, 그리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네이션스 리그 조 1위 행방이 좀 크게 갈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아무래도 현재 뭐 지금 네덜란드와 독일이 이제 1, 2위가 굉장히 좀 유력한 좀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뭐 사실상 좀 1위 싸움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확실히 두 팀한테 있어서는 더더욱 좀 중요도가 높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확실히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좀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. 왜냐면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독일 모두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, 그리고 좀 느리게 좀 템포를 좀 가져가는 경우도 뭐 그닥 뭐 없기 때문에
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이제 전진성이나 안 그러면은 지금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좀 좋은 득점 기회가 많이 좀 창출될 수 있습니다. 일단 뭐 이제 침투나 이제 컵백 등 이제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고, 그리고 연계 플레이 또한 능한 그런 좀 양팀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을 좀 살려서 어느 정도 좀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다,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독일이 좀 최근 흐름이 더 좋고,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 상대로 이제 친선 경기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. 네. 이제 그때는 뭐 이제 홈에서 이제 독일이 2대1 승리를 좀 거뒀었죠. 네. 자, 다만 근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좀 유로 개최국이라 유로 경기를 모두 홈에서 치르게 되었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 경기는 거의 좀 반년 만에 좀 치른다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원정 좀 마지막 경기가 이제 3월 말에 이제 뭐 프랑스 상대로 이제 친선 경기 치른 게 이제 마지막이었고,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좀 반년 만에 좀 첫 원정 경기를 좀 치른다고 좀 보셔도 됩니다. 네. 그렇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원정 경기를 치르는 그런 좀 독일이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의 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하다고 봐요. 네, 물론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프랑스 상대로 이제 이기긴 했지만, 그 이전에는 뭐 싹 다 좀 저조한 결과를 좀 보이면서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원정에서의 독일은 좀 지켜볼 만한 좀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네덜란드가 지금 최근 홈에서의 그런 성적이나 경기력이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독일보다는 네, 그래도 네덜란드 쪽이 좀 더 마음이 가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네덜란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네. 네덜란드 프랑스 쪽 보도록 하거나, 안 그러면은 요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바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네덜란드 프랜승에 2.5 기준 오바로 네,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 그리스. 자, 일단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먼이 결장,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선 경기 포함 이제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잉글랜드 상대로 지면서 무패 행진이 좀 끊기고 말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사임하면서 더 강해진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힘을 못 쓰며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좀 무기력하게 패배한 그런 아일랜드라고 볼 수 있죠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핀란드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 거두며 좀 출발이 순조로웠고, 그리고 지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제 무난하게 좀 경기를 좀 운영했습니다. 네.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좋은 좀 최근에 좀 그리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다만 근데 지금 그리스가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. 네. 그리고 공격 전개도 이제 홈과 비교해 좀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좀 수비가 괜찮은 홈 아일랜드 상대로 이번 경기 좀 그리스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. 네. 좀 확실히 좀 이제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그렇죠, 그리스의 좀 공격력은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, 자, 그리고 아일랜드 역시 뭐 공격 전개가 좋은 편이 아니고,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공격에서 이제 다소 좀 힘을 좀 못 쓸 수도 있다고 봐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가 좀 다소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,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렇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좀 전달을 해드렸네요. 자, 일단 뭐 이제 최근에 좀 그리스가 뭐 아일랜드 상대로 이제 유로 예선에서 2번 모두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고, 그리고 뭐 현재 좀 경기력 또한 더 좋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좀 많다고 봅니다. 네. 다만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죠, 그리스의 좀 원정 공격력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약간 좀 그리스가 좀 공격에서 삽질해서 이제 무승부가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바로 이제 그리스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에서 이제 접근하거나,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죠, 언더 보는 경기. 네.
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이제 또 체코 대 이제 우크라이나. 네, 이 경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프랜스 쪽 보거나 고베당으로 무승부 도전. 네, 이렇게 보도록 하고, 그리고 안도라 대 몰타. 네, 이것도 뭐 본다고 하면 뭐 햄무알부 고배당 잡이 하거나, 그러면은 배당이 좀 낮다고 해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대 아르헨티나. 네, 요거는 뭐 아르헨티나가 이제 역배를 받았는데, 뭐 역배 받았다 보니까 뭐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,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A매치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이제 지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